자, 이번에는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중천 씨 체포가 됐습니다. 보시죠. 한겨레입니다. 윤중천 소환 없이 체포, 초강수다. 김학의 의혹 임열까. 이렇게 한겨레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예상 깬 수사 초기 신병 확보입니다. 윤 씨 주변 참고인 조사에서 사기 등 새 범죄 사실을 포착했다. 그래서 사기 등 혐의로 체포를 한 겁니다. 과거 검찰 수사와 다른 혐의다.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김학의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윤중천 개인 비리로 체포했다. 김학의 사건 키맨 임열기 압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사단은 사기 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서 체포를 했습니다. 뭐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있네요. 뭐 골프장 인허가 관련돼서 뭐 15억 가로챈 혐의다. 이게 이제 사기에 해당됐다는 혐의가 나와 있고요. 자, 요 얘기는 두 분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최진영 변호사. 네. 일단 원래 뭐라 그럴까요? 본료였던 그 사건이 아니라 일단 다른 걸로 신병 확보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뭐 이렇게 긴급 체포할 정도면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했는 어떤 물증이 밝혀졌는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적어도 김학의 긴급 체포했던 체포영장에 기재된 사안은 김학의 사건과는 관계없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다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최근에 이 윤중천 씨가 이 다른 회사의 어떤 업무를 하면서 한 15억 정도는 돈을 빌렸는데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 한마디로 사기죄로 해서 그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이것을 이른바 별건 체포, 별건 수사다라는 그런 비판이 지금 제기되니까 이 수사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여기를 해서 관련해서 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건 수사라는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그 긴급 체포를 했을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한마디로 내일 그 오후까지는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 기존의 그 김학의 씨와 관련된 전 차관과 관련되는 의미 있는 물증이나 어떻게 보면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윤중천 씨를 압박을 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수사를 망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 오늘과 내일 절체절명의 어떤 수사의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그러면 일단 체포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했는데 그 신병 확보가 유지가 되려면 또 법원의 결정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돼야 되는데요. 아까 최진영 변호사께서 이제 별건 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제 그 수사단 측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김학의 그 차관에 관련돼서 뇌물에 관련된 부분 금전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금전이 그 사기 횡령 이런 부분 사기나 이런 공갈로 얻은 금전에 관련된 연관된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돈의 겁니다. 흐름이 뭔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네요. 차원에서 아예 별건 수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연히 압박 용도도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신병을 확보한 이유가 윤중천 씨가 지금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심경 변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 조사 때는 김학의 전 차관에 관련된 진술을 전혀 안 하려고 하거나 부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입장 변화가 생겼다는 걸 볼 때 이번에 이제 신병이 확보돼서 구속이 된다면 여러 가지 새로운 진술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른바 이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뭔가 수사가 이제 진척은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얘기 그 입에 지금 수사 당국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 녹지병원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참 이 병원 우여곡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결국 허가 취소다. 800억 소송전이 예고됐다. 녹지국제병원은요, 우리나라 첫 투자 개방형 병원, 그러니까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병원을 둘러싸고요, 뭐 불허한다. 그랬다가 다시 조건부로 허가를 한다. 그랬다가 이번 또 다시 불허가 돼서 취소가 된 겁니다. 이번에는요. 내용 보시면요. 제주도 이유 없이 개원 시한을 넘겼다. 그래서 허가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 측은요.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 탓이다. 이게 맞서고 있어요.
한국 정부 상대 ISD, 이른바 이제 국가 상대로 소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역협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피해를 본 어떤 기업이 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게 되는 건데요. 이 가능성도 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좀 우여곡절이 벌어졌네요. 유정권 대표님. 네. 참 이 얘기가 참 많았던 병원입니다. 예, 뭐 사연이 많았죠. 예.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의료 민영화에 김대중 대통령 때 첫 발을 내디뎠거든요. 예. 관련 법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부터 차근차근 해서 해왔는데 예. 지금 막판에 허가 취소가 됐어요. 제주도의 처음 녹지병원이.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앞으로 의료 민영화 이 허가해 주는 거 더 없을 거다. 이렇게 못을 박으니까 우리 앞으로 좀 희망이 없는 거죠. 물론 뭐 제주도가 좀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허가를 해줬다가 나중에는 또 공사를 한참 하는데 공론조사를 한다고 또 시간을 끌고 또 공론조사 끝에 지난번에 인허가를 내주면서 3개월 나에 해라. 예. 그리고 내국인 진료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녹지병원에서 수익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안 한 거죠. 하지만은 800억 이상 들어간 돈에 대한 소송이 있고 또 우리가 건강보험 체제는 세계적으로 우리 건강보험 참 잘됐거든요. 이렇게 예. 싸게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체제도 유지하면서 우리가 높은 의료 수준을 도입해서 민영화, 의료 민영화를 해서 좀 외화를 좀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길은 없는 건지 우리가 너무 관료들이 책상 위에서만 결정한 게 아닌지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이번 사안 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되게 공교로운데 그동안에 영리병원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이 원희룡 지사를 규탄해 왔는데요. 아. 원희룡 지사가 뭐 이 허가 지연이라든지 예. 공론화를 취소했다가 또 했다가 뭐 조건부 허가를 예, 했을 때 예. 이 과정들이 공교롭게도 결국에는 취소로 귀결되었다. 예, 굉장히 결국은 그렇게 됐네요. 묘하게 원지사가 빠져나왔고 앞으로 저 녹지병원하고 분쟁이 있더라도 예. 이제는 그때부터는 또 반대했던 여론을 등에 업고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원지사로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묘하게 잘 빠져나왔다. 일단 허가는 취소했지만 이 녹지병원 측이 이미 700억 넘게 투입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한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수치 조작입니다. 여기 이메일 하나가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먼지 측정치를 조작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표 맨 윗줄을 보면 변경 전이 40.1, 변경 후가 10.1로 확연히 차이나는 수치입니다. 어제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측정치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업체는 문제가 된 공장 일부를 폐쇄하기로 했지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화재 잔해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내부에 화재 잔해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전날 일어난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면서 내부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내부를 둘러본 목격자들은 성당이 마치 폭격을 당한 것처럼 부서졌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진압을 마무리하고 안전진단과 함께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상장입니다. 손글씨로 꾸민 상장들이 보입니다. 영웅상, 진압상 등 상 이름이 독특한데요. 인천의 한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속초 소방서에 보낸 상장들입니다. 강원도 산불 진화에 헌신한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내용이 담겼다는데요. 속초 소방서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글을 보내준 학생과 선생님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상장이 뭐 규격 상장은 아니고요. 통상 뭐 관공서에서 발급한 상장돈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소방관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준 상장, 상장을 받은 소방관 분들은 길이길이 간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